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2월 달에 뵙고 3월 달에 처음 뵙습니다. 우리 3, 4월 과정 처음 시작합니다. 1, 2월 달까지는 그냥 기본 수업 눈에 익혔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3,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공부 시작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은 낯설죠. 네. 저도 약간 낯섭니다. 마이크도 바뀌었어. 마이크도 그동안 전국 노래자랑 마이크에서 바뀌거든요. 그동안은 전국 노래자랑 마이크였는데 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자, 공부 시작해야죠. 공부 시작하는데요. 이제 3, 4월 과정에서는 1, 2월 과정, 그 전에 했던 내용을 조금씩 요약해 갑니다. 5, 6월 달 과정이 이제 심화 요약 과정이고 3, 4월 과정은 기본 했던 것을 요약할 겁니다. 1, 2월 과정은 통상적으로 기초 과정, 그 다음에 3, 4월 과정은 기본 과정 그러는데요. 저는 기본 요약 과정 이렇게 이제 타이틀을 잡고 우리는 시험 공부하니까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본서 16쪽 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강의 노트는 1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시간은 통상적으로 우리 총 8주에 걸쳐서 수업이 진행되는데 첫째 시간은 부동산학 총론편을 배워요. 이제 부동산학 총론에서 우리 배워야 할 내용, 부동산학 총론입니다. 자, 첫 번째 부동산학 총론에서는요, 부동산학의 성격 이런 건 좀 알고 해야 돼요. 부동산학의 성격에 대해서 알고 해야 되는데 우리 기본 기제는 부동산학의 성격 이 부분은 좀 빠져 있습니다. 자, 빠져 있는 이유는 국토교통부에서 이 부분은 시험에 출제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 기본 기준은 빠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시험에 출제합니다. 네, 교재는 없지만 강의 노트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점검할 겁니다. 두 번째요. 두 번째는 부동산의 개념을 공부할 겁니다. 반드시 한 문제를 출제합니다. 세 번째, 부동산의 분류란 부분이 있습니다. 역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를 출제하는데 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다 득점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부동산의 특성입니다. 네 번째가 부동산의 특성. 역시 한 문제 정도 배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공부할 겁니다. 첫 번째, 부동산의 학문적 성격인데, 이제 이 부분은 우리 기본 기준은 없습니다. 강의 노트를 통해서 공부할 겁니다. 우리 책은요, 부동산의 개념부터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의 개념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시험을 출제하겠다 이렇게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좀 이따 배우기로 하고 오늘 이제 첫 번째 부동산학의 성격 이 부분을 볼 건데 부동산학을 배우기 때문에 최소한 부동산학이 무엇인가 이 정도는 알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부동산학의 개념부터 좀 알고 가자고요. 부동산학이란 무엇인가? 이 부동산학의 개념을 부동산학의 정의를 학자들마다 약간 다르게 하는데요. 지금 제가 여러분하고 공부하는 내용은 김영진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뭐 학자 이름까지는 필요 없는데 그분이 우리나라의 부동산학의 아버지라고 하시고 우리나라의 부동산학을 도입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견해를 가지고 이 부동산학의 개념 정의를 할 건데 부동산학은 부동산을 이용하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자체, 토지라든지 건물 이 자체를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시험에 출제했었습니다. 부동산학은 토지와 건물 자체를 이용하는 겁니까? 그러면 틀린 말입니다. 토지와 건물 자체를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부동산학은 도대체 뭔데요? 김영진 교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은 부동산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그러면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어떤 행위를 하면서 살아요. 여러분도 저도 오늘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를 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동산 활동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부동산 활동을 하면서 살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부동산 활동을 나누면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과거 시험은 부동산 활동의 종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내가 부동산을 샀습니다. 그럼 취득, 팔았습니다. 처분, 이것을 거래활동이라고 해요. 농부가 토지에 대해서 농사지었습니다. 경작활동.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업자가 부동산을 개발했습니다. 도로 건설했습니다. 택지 조성했습니다. 집 지었습니다. 건축활동. 이런 것들 다 부동산 활동이라고 해요. 여러분은 뭐 할 겁니까? 중개활동. 감정평가사들은 감정평가활동, 그것을 부동산 활동이라고 합니다. 이 인간은 부동산 활동을 하면서 살아간다. 이 말은 인간과 부동산과 일정한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부동산은 인간이 만든 제약가 아닙니다. 부동산은 처음부터 있었던 제약입니다. 토지는. 그래서 이 부동산이 일정한
특별한 성질을 갖는데 그것을 부동산의 특성이라고 해요. 부동산의 특성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이 부증성이라는 특성이 있어. 부증성은 증가시킬 수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부증성 때문에 인간이 부동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부동산 활동을 제약시킵니다. 우리는 넓은 평수에서 살고 싶어요. 그 다음에 공원도 넓게 가지고 싶고 도로도 넓게 하고 싶은데 토지는 증가시킬 수 없이 토지가 늘 부족해요. 그래서 인간이 부동산 활동할 때 이 부동산 자체가 부동산 활동을 제약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인간은 부동산 활동하면서 살아가는데 이렇게 주어진 부동산 내에서 이렇게 주어진 토지 내에서 부동산 활동을 하면서 살아간다 이런 뜻이 돼요. 그렇다면 이 부동산 활동을 어떻게 하면 능률화할 것인가? 능률화라는 표현은 어려운 표현이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부동산 활동을 잘하고 잘할 것인가? 이걸 능률화라고 합니다. 그럼 막연히 능률화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 잘해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공부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해라 이렇게 해서 능률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하기 위해서 뭔가 필요합니다. 능률화의 원리가 필요해요. 그럼 원리를 만들어내야 돼요. 여러분이 부동산 활동 중에 중개활동을 할 겁니다. 그럼 중개활동을 능률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리가 필요하다는 소리예요. 그 원리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럼 원리를 만들어내고 써먹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써먹어야 돼요. 써먹는 것을 응용기술이라고 그래요. 이 원리를 이론 측면이라고 하고 응용기술을 실무 측면이라고 그래요. 이 두 가지를 만들어내요. 만들어내는 것을 개척한다고 그래요. 개척하는 학문인데 그런데 이제 부동산 활동을 봐봐요. 부동산 활동은 여러분이 중개 활동할 수도 있고 평가사가 평가 활동할 수도 있고 어떤 토지를 산다면 법률적 관계도 따져보고 그 토지의 수익성도 따져보고 그 토지의 물리적 관계도 따져봅니다. 이 말은 부동산 활동을 할 때는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 그 다음에 물리적 측면 이런 걸 전부 다 따져봐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렇다면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하기 위한 원리와 응용 기술을 만들 때 한 가지 학문 갖고는 안 돼요. 법률적 사항도 있어야 되잖아요. 경제적 사항도 있어야 되고 물리적 사항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법률적, 경제적 여러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학문들을 조금씩 이렇게 빌려와서 응용하고 종합했습니다. 그래서 개척하는 종합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개념 정의한 게 김영진 교수가 부동산학을 개념 정의한 겁니다. 지금 칠판에 쓴 이 지문은 우리 시험에서 3번 정도 출제했습니다. 그 내우지 않는 겁니다. 왜요? 틀린 말 만들잖아요. 이 지문이 나오면 틀린 말 만들지 않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는 걸 족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알아야 될 것은 부동산학은 부동산 자체를 이용하는 건 아니다. 그 하나고 그럼 부동산학이 이용하는 것은 뭘까요? 부동산 활동이에요. 이 부동산 활동을 연구하라고. 왜?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와 응용 기술을 개척했기 때문에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이다. 그런데요, 인간이 부동산 활동을 하다 보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것을 부동산 현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을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부동산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라고 해요. 최근에 출제했습니다.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 뭐냐? 우리 부동산학을 공부할 때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이게 부동산학을 개념 정의한 건데 그러면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목표는 뭘까요?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목표는요.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입니다. 능률화.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 이 능률화를 제가 그랬잖아요. 잘해보자. 부동산 활동을 잘해보자. 이게 부동산학의 목표입니다. 목표. 그 다음에 이 지문 중에서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이 있습니다.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이 여기 있네요. 종합 응용과학이다. 이것을 학문적 성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책에는 이 부분이 없지만 시험에 출제됩니다.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물어보고 그 다음에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 뭐냐 물어보고 부동산학이 목표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연구 대상은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활동과 현상이다.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을 논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종합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됐어요. 그럼 이제 하나씩 따져볼 건데 여기 있는 개념은 외울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부동산학을 개념 정의했습니다. 그럼 부동산학의 성격 보자고요. 성격 비교적 자주 출제하는 부분입니다. 부동산학의 성격 암기해 주셔야 되는데요.
부동산학의 성격 한마디로 뭐라? 종합응용학이다 그랬잖아요. 이 종합응용학을 풀었으면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거기 강의 노트 봤더니 경험각이다, 규범각이다, 응용각이다, 사회각이다, 종합각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그냥 이 타이틀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경험각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규범각이 무슨 뜻이고 이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동산학은 종합응용각인데 이걸 풀었으면 규범각이다, 경험각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규범각의 의미는 이런 거잖아요. 규범은 우리 인간이 사회생활 하면서 지켜야 될 도리를 규범이라고 그래요. 종교나 도덕 이런 것을 규범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부동산학을 규범각이라고 표현하냐면 부동산학은 우리 인간이 부동산 활동을 하면서 지켜야 될 도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학을 규범각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험각이다 의미. 부동산학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인간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생활했습니다. 조선시대도 고려시대도 인간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살아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활동했던 그 경험을 집대성한 겁니다. 그래서 경험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부동산학은 응용각이라고 했잖아요. 응용각의 반대는 순수각이거든요. 그러면 응용각은 여러 학문이 결합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부동산학은 사회각이다.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한 것은 사회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것은 사회각이고 사회각의 반대가 뭘까요? 자연각입니다. 자연 질서를 연구하는 것은 자연각입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은 자연과학이냐 사회계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무슨가요? 사회각이다. 여러 학문을 결합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무슨가? 종합각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밑에 별표 표시된 거 매우 중요합니다. 부동산학은 경험각, 규범각, 그다음에 종합각, 응용각, 사회각인데 그 밑에 있는 것은 부동산학의 성격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만 지금 4가지를 제가 써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잘 나온 것은 순수과학과 자연과학이에요. 순수과학의 반대가 응용과학이거든요.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이지 순수과학이 아닙니다. 철학 이런 것들을 순수과학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는 부동산학은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회과학의 반대가 무슨 과학입니까? 자연과학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학을 주면서 순수과학이냐 자연과학이냐를 잘 물어봅니다. 그러면 순수과학, 자연과학 아니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추상적인 학문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학문입니다. 부동산을 대상으로 인간이 하는 행위가 현실적이잖아요. 그래서 추상적인 학문이냐 구체적인 학문이냐 그럼 물어보면 구체적인 학문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가상적 학문이냐 가상적 학문이 아니고 현실적인 학문입니다. 그래서 거기 별표 표시에 있는 거 앞머리 따서 동그라미 해놨습니다. 앞머리 따서 연결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추순자가 아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뭐가 아니다? 추순자가 아니다. 자, 부동산의 학문적 성격에서 몇 가지 나열을 했고 그 학문적 성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동산의 학문적 성격에 해당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고 그 다음에 순수과학이 아니라 무슨 과학입니까? 응용과학이고 자연과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이고 그 다음에 가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현실적인 학문이다. 그래서 부동산학은 추순자가 아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제 기억은 부동산의 학문적 성격은 한 5번 정도 출제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학을 배우는데요. 부동산학의 또는 부동산의 3대 측면이라는 걸 배워요. 측면. 이 부동산의 3대 측면이 무엇이냐? 이런 것은 우리 시험에 출제하지 않습니다. 3대 측면이 무엇인가를 시험에 출제하지 않고 3대 측면이라 하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부동산을 볼 때 3가지 측면에서 인식해야 된다. 3가지 측면의 사고를 가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러한 부동산이 있어요. 그럼 이 부동산이 있으면 이 부동산을 여러분이 한번 산다고 봐요. 그럼 가장 먼저 소유권 관계를 따져보겠죠. 법률적 관계, 그 다음에 경제적 가치 따져볼 것이고 이 건물의 연면적, 표지의 면적을 따져보잖아요. 그게 3가지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사고 판다. 이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한다. 그럼 여러 가지 사항을 연구해봐요. 여러 가지 사항을 생각하는데 결국은 몇 가지? 3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라고. 이 부동산이 20억짜리다. 내가 살까 말까 고민한다. 투자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궁극적으로는 3가지 측면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3대 측면 그래요. 첫 번째가 뭘까요? 법률적 측면이죠. 법률적 사항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돈 같은 거, 경제적 같은 거, 경제적 측면,
그다음에 면적, 높이, 구조 이런 것들 이것을 물리적, 기술적 측면 이렇게 해요. 이것을 3대 측면이라고 합니다. 3대 측면이 뭐다 이런 거 시험에 안 냅니다.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이제 기억할 것은 부동산학의 3대 측면이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내지는 물리적인데 이 말이 의미는 부동산을 볼 때는 언제나 세 가지 측면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부동산학을 공부하잖아요. 공부할 때도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한다 이런 사고방식이에요. 좀 있으면 다 알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에서 관련된 것은 이 두 가지는 형태가 없어요. 법률적 사항은 형태가 없잖아요. 이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적 사항은 권리관계, 그 다음에 이 토지가 있는 용도 지역은 어디인가, 이거는 공법적 관계잖아요. 이런 것들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은 이 토지 가치, 이 건물로부터 예상되는 임대료 수입, 이런 것들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묶어서 뭐라고 해요? 무형이라고 그래요. 무형. 자, 이 부분에서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두 개는 무형이라고 하고, 물리적 내지 기술적은 제가 몇 번 말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가 물리적, 기술적이라고. 자, 그러면 물리적, 기술적은 형태 있잖아요. 면적, 높이 이런 것들을 물리적이잖아요. 형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형적 측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할 수만 있으면 돼요. 이번에서는 이 세 가지를 묶은 것을 뭐라고 하냐면 복합 측면 그래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에서는 복합이란 말도 나오고 개별이란 말도 나오는데 하나만 있으면 개별이고 두 개 이상을 묶었습니다. 그것을 복합이라고 해요. 복합. 그러니까 부동산학의 3대 측면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내지 물리적이고 이 세 개를 결합했다. 그러면 복합 측면, 복합 개념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자,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나중에 전부 다 부동산학은 이 3대 측면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게 돼요. 네 번째는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야.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기 있네요.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이에요. 그러면 부동산 활동을 좀 공부할 건데요. 부동산 현상은 필요 없습니다. 부동산 활동. 부동산 현상이 뭐냐 이런 거 시험에 안 내요. 부동산 현상은 부동산 자체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야. 우리가 부동산 활동을 할 때 부동산 자체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부동산 현상이라고 해요. 해운대구가 개발돼요. 해운대구가 개발되면 해운대구의 부동산 수요가 증가해요. 그럼 토지가격이 막 올라갈 수 있겠죠. 이런 것을 집가구 현상 그래요. 그러니까 집가구 현상은 우리 인간이 부동산 활동함에 있어서 부동산 자체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잖아요. 그것을 부동산 현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현상이 뭐냐 이런 거 시험에 출제하지 않습니다. 근데 부동산 활동을 출제해요. 이제 부동산 활동을 볼 것 같은데 부동산 활동의 개념 출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학자들이 부동산 활동이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행위 이런 것을 부동산 활동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활동의 종류도 초창기 시험은 출제했습니다. 요즘은 그런 거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뭘 정도 알아야 되냐면 부동산 활동의 주체 정도 보고 해요. 주체.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뭡니까? 인간이잖아요. 인간. 저기 부동산학의 개념을 정의할 때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부동산 활동이다. 그럼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 인간인데 그 인간을 나누면 몇 가지 나눌 수 있냐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대요. 공적 주체,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했습니다. 이걸 공적 주체다 이렇게 표현해요. 네. 그 다음에 개인이 합니다. 민간 기업입니다. 그것을 사적 주체라고 합니다. 네. 민관이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3부분, 제3섹터 이렇게 해요. 공적 주체가 제1섹터고 사적 주체를 제2섹터라고 해요. 24회 때로 기억되는데요. 24회 때 이런 시험을 출제했습니다. 공적 주체는 제2섹터로서 이렇게 출제했었습니다. OX, X 그렇게 출제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만 주의할거든요. 지방자치단체가 했다. 그러면 공적 주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 공기업이 했다. 지방공사가 있다. 공기업, 공사, 지방공사들이 했다. 그러면 공적 주체잖아요. 그러면 사적 주체는 개인, 민간기업,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조합 들어보셨잖아요. 공포스님한테. 이 조합이 사적 주체입니다. 조합이 사적 주체인가 공적 주체인가를 우리 시험에서는 2번씩이나 물어봤습니다. 조합은 사적 주체라는 거. 그러면 공적 주체가 부동산 활동을 합니다.
이 공적 주체가 추구하는 것은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죠. 그럼 무슨 이익을 추구해요? 공익을 추구하는 거야. 공익을 추구한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부동산 활동을 합니다. 사적 주체가. 사적 주체가 부동산 활동을 하면 공익을 추구하는 거 아니겠죠? 무슨 이익? 사익을 추구한다 이렇게. 지금 우리 부동산 활동의 주체라거든요. 그럼 부동산 개발 활동이 있겠죠. 그럼 여기다가 부동산 개발 활동의 주체는 공적 주체, 사적 주체, 제3부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개발 활동의 주체가 공적 주체다. 그런 개발을 공영 개발. 개발 활동의 주체가 사적 주체다. 그러면 민영 개발. 그다음에 민관이 같이 할 수 있죠. 그것을 제3섹터, 제3부분 이렇게 표현한다고. 주체까지 공부해 봤습니다. 이제 주체를 공부하면서 여기다 뭘 하나 공부할 거냐면 부동산 활동의 부분을 할 거야. 부동산 활동의 부분을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활동의 부분. 지금 제가 쓰는 것은 강의 노트 없습니다. 부동산 활동의 부분 또는 부문 그래요. 그러면 부동산 활동의 부분도 역시 3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공적 주체가 하는 부동산 활동의 부분이 있어요. 공적 주체가. 그 다음에 사적 주체가 할 수 있죠. 이거를 공적 부분이야. 공적 주체가 하는 부동산 활동을 공적 부문 그러고 그 다음에 사적 주체가 하는 부동산 활동은 뭐라고 했어요? 사적 부문 그러죠. 사적 부문 이렇게요. 이건 이제 민간이죠. 민간. 그러니까 그다음에요.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가 같이 할 수 있죠. 이것을 제3부분 그래요. 제3부문 이렇게 합니다. 똑같아요. 주체하고 부동산 활동의 부분을 이렇게 3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활동이 추구하는 것은 부동산 활동의 능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을 하면서 추구하는 게요. 능률한데 얘를 좀 더 디테일에 가면 부동산 활동은 형평성과 효율성을 추구해요. 형평성과 효율성. 그럼 형평성은 골고루 잘 살아보자 이런 뜻이에요. 너도 나도 잘 살아보자. 골고루 나눠보자. 이게 형평성입니다. 근데 효율성은 능률성이거든요. 자,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부동산 활동의 부분이 몇 부분입니까? 3개 부분이잖아요.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럼 이 부동산 활동을 하면서 이런 부동산 활동은 형평성이나 효율성을 추구하는 거야. 근데요. 부동산 활동의 부분을 민간 부분만 본다면 사적 부분에 한정해 본다면 그러면 형평성을 추구하겠습니까? 효율성을 추구하겠습니까? 효율성. 이걸 3번이나 출제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을 나누면 그러면 3개의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런데 사적 부분, 즉 민간의 부동산 활동은 뭘 추구한다? 효율성을 추구하는 측면이 강하다. 효율성을 추구한다. 그럼 공적 부분은 형평성을 추구하는 측면이 강하겠죠? 그런데 공적 부분을 잘 안 물어보고 이 부동산 활동의 부분을 민간에 한정해 볼 때 사적 부분을 한정해 볼 때는 형평성을 추구하냐 효율성을 추구하냐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뭘 추구한다? 효율성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험에 안 내기로 17회 때부터 약속이 있습니다. 10여 년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출제했던 거라고. 이제 그러니까 한 3년에 한 번 걸로 지금 공부하는 부분을 출제해버려요. 출제 않기로 약속하고 나서. 자, 예요.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갑니다.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 뭡니까? 부동산이지 뭐예요.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 객체입니다. 부동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중요한 상황을 알고 와야 되는데요.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의 대상은요. 부동산이잖아요. 객체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부동산 활동은 물건을 대상으로 하죠. 부동산이 물건이잖아요. 물건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물 활동이다. 이렇게 해요. 근데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인간끼리 사고 팔잖아요. 이렇게 인간끼리.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대인 활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라는 거야. 지금부터 우리는 부동산 활동의 속성을 배울 거라고. 우리 부동산 활동을 배우는데 주체 배웠고 그 다음에 대상을 배웠잖아요. 자, 지금부터 이 부동산 활동이 갖는 속성이라는 것은 속에 있는 성질, 특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금부터 할 겁니다. 부동산 활동의 속성입니다. 속에 있는 성질. 한 10가지 정도가 나열돼요. 10가지. 근데 이 10가지를 전부 다 암기할 것은 필요 없고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부동산 활동의 속성. 부동산 활동의 속성은
부동산 활동이 가지고 있는 속에 있는 뜻, 본질적 내용 이런 거거든요. 그럼 하나 나왔잖아요.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하기 때문에 인간끼리 하기 때문에 대인 활동이고 부동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럼 무슨 활동? 대물 활동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22회 때 물어봅니다. 22회 때하고 24회 때 물어보는데 이렇게 해요. 22회 때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대물 활동이지 대인 활동은 아니다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OX, X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책은 지금 없기 때문에 책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강의 노트를 기준으로 할 건데요. 이쪽 가봅니다. 강의 노트 2페이지. 그러면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라고 나와요. 첫 번째가 가학성과 기술성이라고 나왔습니까? 자, 그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다시 이제 칠판 주목해 보세요. 김영진 교수는요, 부동산학을 개념 정의할 때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활동을 능률하기 위해서 이론 측면에서 원리, 실무 쪽에서 응용 기술을 만들어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론은 과학에 입각해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과학성이 강조됩니다. 실무는요, 스킬이요, 기술입니다. 그래서 기술성이 입각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부동산학은 이론과 실무로 구성됩니다. 이렇게도 옳은 말이고, 부동산학은 과학성과 기술성이 겸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도 옳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험을 2번이나 출제하는데 이렇게 출제했어요. 부동산학은 기술성보다는 과학성이 강조된다.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OX, X예요. 부동산학은 이론과 실무로 구성되기 때문에 과학성과 기술성 전부 다 요구된다. 되셨죠? 그러면 부동산 활동을 할 때 부동산 활동 속에 녹아 들어가 있는 성질은 과학성과 기술성이 녹아 들어가 있다. 이런 뜻이라고. 첫 번째가 과학성, 기술성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면 부동산 활동의 속성은 사회성, 공공성, 사익성입니다. 자, 칠판 봐봐요. 부동산 활동을 공적 주체가 한답니다. 부동산 활동을 공적 주체가 하면 공익을 추구하죠. 이 공익을 다른 말로 사회성, 공공성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을 사적 주체가 합니다. 그걸 뭘 추구합니까? 사익을 추구하죠. 이게 사익성이야.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 속에는 사회성, 공공성이라는 공익을 추구하는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사익을 추구하는 사익성이라는 측면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는 3번 전문성이죠. 여러분이 전문가 되겠잖아요. 공인중개사, 중개 전문가, 감정평가사, 평가의 전문가, 권리분석사, 권리분석의 전문가, 이렇게 전문적인 활동을 하는 겁니다. 전문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윤리성이 요구됩니다. 의사윤리, 평가사 윤리, 공인중개사 윤리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윤리성이 들어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5번. 6번은 됐고 5번은 다시 설명할 겁니다. 7번 가봐요. 7번 임장활동이거든요. 부동산은 못 움직여요. 부동산을 못 움직이기 때문에 부동산 활동할 때는 반드시 그 부동산이 있는 곳에 임해야 된다. 그것을 임장활동, 다른 말로 현장활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임장활동 의미는 다 아잖아요. 현장 임해본다. 임장활동 옆에다가 뭐라고 하나 쓰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부동성이라고 써야지. 임장활동 옆에다가 부동성. 부동산이 갖는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 활동을 임장화시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갑니다. 장기적 고려입니다. 부동산 활동을 할 때는 장기적으로 잘 생각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할 때 즉흥적으로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이 20층짜리 아파트 산다고, 20층짜리 건물 산다고 해봐요. 얼마나 고민스럽겠습니까? 이게 장기적 고려입니다. 장기적으로 잘 생각해라. 그러면 장기적 고려 옆에다가 뭐라고 하나 쓸래요? 영속성입니다. 부동산이 갖는 영속성 때문에 장기적 고려해라.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번 공간활동 나왔습니다. 좀 있으면 배우겠지만 부동산은 공간 덩어리입니다. 토지는 공간 덩어리야. 그러니까 토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토지, 이제 일반인들은 토지를 이렇게 지표면 땅 이 부분만 토지라고 생각하는데 토지는 이 부분만 토지가 아니라 이것을 수평공간이라고 하고 공중공간, 지하공간 이게 전부 다 토지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건물 지었다? 그러면 공간활동 하는 거고, 그 다음 여기다 지하실 뚫었다? 그러면 공간활동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공간 덩어리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무슨 활동이다? 공간활동이다. 이렇게요. 마지막에 복합개념 나왔습니다. 복합개념. 부동산 활동을 하든 부동산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든 전부 다 세 가지 측면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세 가지 측면에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물리적. 그래서 복합개념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하지 않았던 거 5번 정보활동. 부동산 활동은요, 결국은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또는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이렇게 할 때 정보를 구하는 겁니다.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지역의 이 부동산과 관련된 수요 공급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정보를 구해서 활동하게 된다. 그것을 정보활동이라고 해요. 이 부동산 활동의 속성 10가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암기하시면 안 돼요. 암기하시면 안 되고 당연한 거야. 토지는 공간 덩어리다. 그럼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다? 공간 활동이다. 토지는 못 움직인다. 현장에 임해봐라. 그 다음에 정보를 구해라. 그 다음에 전문가 그러니까 전문성을 요구된다. 윤리성이 요구된다. 그 다음에는 공적 주체가면 사회성, 공공성, 사회적 주체가면 사익성.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은 전부 다 복합 개념이 이루어진다. 복합 개념. 그 다음에 장기적 고려, 임장화, 과학성, 기술성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암기하지 마시고. 자, 그다음에는 거기 부동산의 특성하고 연결되어 있던 거, 임장 활동하고 장기적 고려는 부동산 특성하고 같이 연결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 기본서에는 없지만 강의 노트를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학의 성격까지 살펴봤습니다. 부동산학의 성격에서 여기 있는 거 외우는 거 아니고 그냥 한번 읽어봤으면 됐고, 부동산의 학문적 성격, 추순자가 아니라는 거, 이건 매우 중요. 이거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 부동산 활동인데, 부동산 활동의 속성 10가지 암기하지 마시고 그냥 생각해서 그때그때 볼 거 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우리 부동산의 학문적 성격. 이제 우리 책 내용하고 연결해서 부동산의 개념으로 갈 겁니다. 기본서 16쪽, 강의 노트는 2쪽, 부동산의 개념. 2월달하고는 확실히 다르죠? 수업이 달라진 게 아니고 날씨가 수업이하고 똑같지 뭐. 수업이 달라진 건 날씨가 확실히 달라졌잖아요. 이제 제가 매번 말했지만 5월달 돼보세요. 5월달은 수험생들에게는 7월달, 8월달입니다. 그러니까 5월달이 오기 전에, 가정이달 5월달이 오기 전에 공부 2달 동안 열심히 하셔야 돼요. 빈말 아닙니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2달 동안 민법하고 개론 2차 과목은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민법과 개론 실제라니까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가보자고요. 부동산의 개념 한 문제 출제합니다. 부동산의 개념은 부동산이 무엇입니까? 그게 부동산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의 개념을 정의할 때요, 법률적으로 개념 정의할 수도 있고 또는 경제적으로 개념 정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은 부동산학에서 말하는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학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무엇입니까? 이런 소리야. 그런데 부동산을 바라볼 때 몇 가지 측면에서 바라본다고 그랬습니까? 세 가지. 그래서 부동산학에서는요, 부동산을 세 가지가 결합된 복합 개념의 부동산으로 인식을 해요. 부동산. 그러니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부동산학에서 말하는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아까 복합하고 반대막은 뭐라 했습니까? 개별. 개별은 하나만 있으면 개별이라고 하고, 복합은 2개 이상이 결합된 거. 그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개념이 2개 이상이 결합됐다, 그런 소리예요. 이걸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부동산학에서 말하는 부동산을 뭐라고 그래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 자체가 시험 문제야. 그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3개가 결합된 거야.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부동산학은 무조건 3가지를 측면에서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을 3개를 체계화시켰다고 그래요. 짬뽕시켰다. 이걸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 자체가 시험 문제야. 그러니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뭡니까? 그래요. 그러면 법경기가 나오면 돼요. 그러면 이제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인데, 이 부동산을 보면서 이걸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그러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이렇게 표현해요. 자산이다, 자본이다, 생산 요소다, 그 다음에 소비재다, 상품이다, 이렇게 5개로 표현해서 나오면 그러면 경제적 개념입니다. 경제학에서는 부동산을 이런 말로 표현한다, 이런 뜻이에요. 생산 요소는 다 알잖아요. 우리 3대 생산 요소 말해볼래요? 토지, 노동, 자본. 토지, 노동, 자본이 3대 생산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대표하는 게 토지고, 그럼 토지를 경제학적으로 보면 생산 요소잖아요. 근데 자산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자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생산 요소를 다른 말로 생산재라고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소비재입니다. 소비재는 우리 사람이 먹어버린 거, 사람 입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을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소비재라고 해요.
그러면 토지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토지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럼 토지가 소비재가 됐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요? 토지가 공원이나 유원지로 이용 중이면 그것을 소비재라고 해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소비재가 됐단 말은 어떤 토지가 공원으로 이용 중이다. 유원지, 휴양지로 이용 중이다. 그러면 토지가 소비재다. 이런 뜻입니다. 토지는 사고 파는 상품이잖아요. 이 5가지로 나오면 경제적 개념이요. 그 다음에 기술적 개념은 눈에 보이는 대로 하겠잖아요. 어떤 부동산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금정산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면 금정산은 자연입니다. 그 다음에 금정산은 공간덩어리고, 금정산은 특정한 위치를 점하고 있고, 금정산은 부산의 환경입니다. 이렇게 5개로 표현되면 무슨 개념이라고 했습니까? 기술적 내지는 물리적 개념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 법률적 개념 갈 겁니다. 법률적 개념은 법에서는 부동산을 뭐라고 합니까? 그게 법률적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적 개념은 2개로 나눠요. 하나는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 있어요.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 있으면 넓은 의미가 나오겠죠? 넓은 의미의 부동산 이렇게.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한자말로 말하면 협의의 부동산. 넓은 의미의 부동산은요? 강의 부동산. 그러니까 법률적 개념은 이런 뜻이에요. 법에서는 부동산을 뭐라고 개념 정의하고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법 중에서 부동산이 뭐라고 개념 정의한 것은 딱 민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을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해요. 왜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을 좁은 의미라고 하냐면 민법은 법 전체에서 매우 좁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민법상 부동산이야. 민법상 부동산. 민법 99조 1항은요. 뭐라고 했냐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다 이랬어요. 이 민법 99조 1항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는 좁은 의미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 그래요. 그러면 4가지가 같은 개념입니다. 한번 말해볼래요? 4가지 뭐뭐? 4가지가 같은 개념이라고. 봐요? 뭐 들었대요? 물어보니까 네 해버리면 어떡해? 네? 좁은 의미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 3가지가 똑같은 말이죠. 하나를 더 해버리라고. 그러지 협의의 부동산. 그 4가지가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협의의 부동산, 좁은 의미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 되셨죠? 오케이. 토지 및 그 정착물이면 토지도 부동산, 정착물도 부동산 이런 말이에요. 최근에 어느 분이 질문했어요. 토지 및 그 정착물에 토지하고 정착물 이 2개를 포함해서 부동산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최근에. 그게 아니고 토지 및 그 정착물이면 토지도 부동산, 정착물도 부동산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넓은 의미의 부동산은 당연히 좁은 의미의 부동산을 포함시키겠잖아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부동산은 우리 법률 전체를 봤을 때 부동산을 뭐라고 개념 정의합니까? 이게 넓은 의미입니다. 넓은 의미는 당연히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 여기에 준부동산이라는 것을 포함시켜요. 준부동산. 준부동산의 개념은 이런 뜻입니다. 본질은 부동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준부동산 이런 거거든요. 자동차, 선박, 항공기 이런 것들이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권리, 어업권. 그 다음에 강물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 강업권. 이런 것들이 부동산 아니잖아요. 이게 부동산이 아닌데 법적으로만 부동산처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개념이 준부동산입니다. 준부동산은 의제부동산이라고 해요. 민법에서 의제라는 말 배웠을 겁니다. 의제부동산, 간주부동산 그래. 본질은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을 의제해주겠다. 간주해주겠다. 이것을 준부동산 그래요. 그러니까 자동차, 선박, 항공기, 어업권, 강업권 이런들이 본질이 부동산이 아닌데 근데 얘들을 공시한다면 공시수단으로 공시한다면 너희들은 법률적 효과를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처럼 해주겠다. 이것을 준부동산 그래요. 준부동산이 단독 문제로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안 나오고 지문 하나 주는 거야. 지문. 근데 27회 때 지문 줬으니까 최근 몇 년간 안 나올 거라고. 이게 준부동산이야. 이렇게 해서 이 틀 잡아놓은 게 여기 있는 게 복합개념 부동산입니다. 매우 빈번하게 출제합니다. 복합개념 부동산. 여기 있는 거.
여기는 이 표라고 할까요? 이 틀은 매우 중요해요. 그러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 부분에서 반드시 한 문제 출제하는데, 그러면 이제 큰 틀에서 가장 많이 출제하는 게 구분하는 겁니다. 구분. 자, 어떻게 구분하는 거냐면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요. 토지 나오고 정착물 나오고 준부동산이 나오면 그게 무슨 개념이에요? 법률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적 개념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토지하고 정착물하고 준부동산하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준부동산을 주지 않고 자동차라고 주는 거죠. 어업권이라고 주는 거죠. 강업권이라고 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강업권, 어업권, 선박 이걸 주면서 이게 무슨 개념의 부동산이야 이렇게 줘요. 무슨 개념? 법률적 개념. 법률적 개념 이렇게. 그다음에는 경제적 개념이 이 5가지, 기술적 개념은 몇 가지? 4가지. 그러니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쉬울 거예요. 쉬운데 다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 못 맞춥니다. 왜? 순간적으로 당황해요. 거기서 가면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정착물을 딱 주는 거야. 정착물 주면서 이게 무슨 개념이냐 그래요. 복합 개념인데? 이렇게 하지. 그거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정착물은 무슨 개념이냐? 그럼 복합 개념 맞죠? 맞는데 그거 물은 게 아니라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복합 개념인데 이게 어디지?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박스를 주는 거죠. 박스를 주면서 한 여기다 6가지 줘요. 여기 6가지. 그러면서 이 중에서 법률적 개념 몇 가지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럼 순간적으로 헷갈린다니까요. 순간적으로 어업권 나왔어. 어업권 어디로 속하지 이거? 어업권 이렇게 한다고. 준부동산이 나오면 맞춰. 여기다 준부동산이 나오면 법률적 개념 그래요. 그래서 준부동산 안 주고 어업권 주면 어업권은 어디에 속하지? 에라 모르겠다. 어업권은 부동산이 아니지. 권리니까 또 빼버립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쉬운 것 같지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출제자가 이렇게 쉬운 부분을 출제하는데 여러분 속이려고 마음 들면 굉장히 또 어려워지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첫 번째요. 1번 타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나오면 이렇게 나누는 게 1번 타자입니다.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와요. 최근에 나왔잖아요. 자연, 자산, 자본 이렇게 주면서 이런 것들이 무슨 개념이냐? 그러면 자산, 자본, 자연 이렇게 자자 들어간 거 3개 주면서 경제적 개념이다 이렇게 해버리거든. 그럼 그냥 묻혀 들어가는 겁니다. 자연을 못 봐버리고. 그럼 틀리는 거지. 자, 구별할 수 있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완벽하게 정리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토지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되고 정착물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고 하나씩 다 공부해야 되잖아요. 준부동산. 근데 준부동산은 제가 설명했던 건 여기까지. 그 다음에는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뭐다 이런 거 안 내. 그냥 이름만. 여기도 마찬가지. 다만 정착물 자체만 한 문제를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공간에 대해서 한 문제 낼 수 있고 공간은 최근에 잘 출제하지 않지만 그래서 이렇게 큰 틀 잡고 정착물에 대해서 공간에 대해서 하나씩 공부하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정리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나오면요. 비교 대상이 나와요. 반드시 최근에 출제하고 있죠. 비교 대상.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그다음에 복합 부동산과 복합 건물 이 3가지를 비교하셔야 돼요. 근데 복합 건물은 큰 의미가 없고 이 2가지 비교하는 거.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여기 있네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하면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복합 부동산도 복합 들어갔으니까 2개가 결합된 거죠. 그럼 복합 부동산은 토지 건물이 하셔야 돼요. 토지 건물. 토지도 부동산, 건물도 부동산인데 그런데 이 토지하고 건물을 이용할 때 토지하고 건물을 마치 하나로 보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로. 하나의 부동산으로 인식을 해요. 그것을 복합 부동산이야. 그러니까 토지 건물 나오면 무슨 부동산? 복합 부동산.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나오면 무슨 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 되셨죠? 복합 건물은 하나의 건물인데 2개 이상의 용도로 이용 중이다. 복합 건물. 가장 대표적인 게 주상복합 건물. 되셨습니까? 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1, 2월 과정에서는 이거 설명할 때 여기서 끝나야. 근데 3, 4월 과정에서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지난주에요. 감정평가에서 감정평가의 분류를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감정평가 분류에서 개별평가도 있었고 일괄평가도 있었고
구분평가, 부분평가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가치를 달리하면 무슨 평가인가요? 구분. 가치를 달리하면 구분평가야. 그럼 여기 복합 건물은 하나의 건물인데 두 개 이상의 용도로 이용 중이라고. 주상복합 건물은 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이잖아요. 그럼 가치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복합 건물은 구분평가의 대상이라는 거.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합 건물이 무슨 말이냐 이런 거 안 내요. 복합 건물은 구분평가의 대상이다. 이걸 출제하는 거라고. 자, 복합 부동산은요. 토지하고 건물을 결합한 거잖아요. 그러면 평가의 대원칙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평가하는 것을 무슨 평가? 개별평가. 근데 이게 이상의 물건이 용도상 불가분행한 게 있다. 이렇거든요. 지금 여기 복합 부동산은 이렇게 토지가 있고 그 위에 건물이 있는데 토지도 부동산, 건물도 부동산이잖아요. 근데 이 두 개를 마치 하나로 보는 거. 그것을 복합 부동산이에요. 그러면 토지 따로 건물 따로 평가하는 것을 개별평가라고 그래. 근데 토지와 건물을 싸잡아서 하나의 부동산으로 평가할 수 있죠. 그래서 무슨 평가? 일괄평가. 그래서 이 복합 부동산이 나오면 일괄평가라는 것이 기억나야 되죠. 자, 정리합니다. 복합 개념 부동산과 복합 건물은 다른 말이고, 특히 복합 개념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복합 부동산이 나오면 그러면 일괄평가의 대상, 복합 건물이 나오면 구분평가의 대상. 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우리 복합 개념 부동산에서의 큰 틀입니다. 그러면 복합 개념 부동산이 완벽하게 정리되기 위해서는 정착물하고 공간을 배워야 되니까요. 자, 10분을 쉬었다가 정착물하고 공간 공부할 겁니다. 첫 번째 시간 수고하셨고요. 10분 쉬었다 이어섭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가끔가다 이제 자료를 좀 편하게 좀 보고 싶은데 우리가 일일이 출력을 하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SNS에서 바로 자료 다운 받아서 스마트폰에서 바로 볼 수 있게 자료 다운 받는 방법하고, 그리고 필요한 플레이, 예를 들어서 동영상도 볼 수 있게 밴드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그 밴드를 제가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 건데, 밴드는 다 스마트폰에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하는 거는 안드로이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 아이폰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똑같이 밴드만 하나 만드시면 돼요. 밴드 이제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 받으신 다음에 자, 이거 눌러요. 누르면 이제 맨 화면 나올 건데, 여기 보시면 돋보기 모양의 밴드 찾기예요. 그럼 이거를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 검색하는 기능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밴드 게시글 검색해 보세요 했는데, 여기다가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네, 공수모라고 치고 검색 누르면 됩니다. 검색. 다 누르면 지금 현재 우리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에서 줄인 약자예요. 공수모에서 요거를 이제 들어가는 거야. 클릭 딱 하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 현재 오늘 매일매일 자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공지사항이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현재 눌러보시면 제가 바로 어제 그저께 체계도 강의 한 강의 자료 여기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2017년도 부동산 공법 체계도 해가지고 요거 누르시면 한번 볼게요. 이제 매주 제공하는 자료인데, 여기 2017년도 자료 다운받으실 때는 여기 화면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제 다운받는 표시예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딱 하면 파일 열기가 나올 거예요. 바로 열면은 화면에서 볼 수 있고, 휴대폰에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내 휴대폰에 저장했다가 불러오면 되고요.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거는 혹시 네이버는 쓰시는 거니까 거기다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컴퓨터에서 프린트 하실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일단 전 파일 열기를 해볼게요. 파일 열기 하시면은 여기 화면에 지금 현재 다운을 받는 게 보일 거예요. 다운을 받고 난 다음에 화면이 이제 뜹니다. 그래서 이 화면이 뜨죠. 원래 맨 첫 화면 이제 부동산 공법 체계도 제가 그 6시간 정도, 7시간 정도 촬영한 그 강의 자료인데, 이거 넘기면 이제 우리가 했던 강의 자료거든요. 근데 확대를 넘기면 내 눈으로 좀 크게 보겠다 그러면 확대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움직이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총 14페이지니까 14페이지까지 해서 제가 확대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내가 관련된 자료 좀 보고 싶을 때 이렇게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고요. 다시 나갈게요.
자,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일반 자료고 매일매일 올리는 자료도 있어요. 그래서 3월달 매 월마다 어떤 개정되는 거, 공법 같은 경우는 개정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관련된 거랑 그리고 이제 파일로 용어 정립 같은 거 올려주고요. 오늘 하루하루 이제 올라올 때, 자, 오늘이 지금 제가 촬영한 날이 3월 28일이거든요. 이날 에드프로 공인중개사 부동산학 개론 문제 있으면 내가 2차만 보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되고 1차, 2차 같이 하시는 분들은 같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법 모바일 매일 용어도 하나씩 올라가니까 심심할 때 세대가 뭐냐 그 구분에 대한 거, 그리고 1일 학습이라고 해서 28일 날 오늘 하루 한 문제 이제 평가해 보는 거야. 풀어보면 누르시면 한 문제 풀고 쭉 올리면 이게 답은 맨 밑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보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밑에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전과목 관련된 강의 자료는 여기에 올라갈 거니까 참고해서 오시고, 제가 이제 부동산 공법만 관련돼서 관리하는 밴드인데 이번에는 검색하는 창 있죠? 네, 검색하는 창. 자, 처음부터 할 때처럼 돌아가 볼게요. 자, 여기 맨 처음에 밴드 화면에 들어가시면 맨 위에 여기 돋보기 보이시죠? 돋보기 누른 다음에 이번에는 제 이름 치면 됩니다. 고상철 칠게요. 자, 치면 밴드가 2개가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실무 중개업을 하시거나 토지 투자하시는 분들 대상으로만 모아놓고 하는 거고요.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는 분은 여기 공법의 시인이라고 해서 고상철 명품 공인중개사가 되는 게 여기 1660명 있죠. 그래서 요거 누르시면 제가 이제 공법이 최근에 개정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이 일일이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까지 문제하고 개정되는 거 그리고 5분 정도 제가 줄여가지고 압축해서 하는 강의들은 여기다 올릴 거니까 여기서 이제 필요한 사항들 있으면 부동산 거래 관련된 거, 지역조합, 직택조합,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문제 같은 거 있어요. 1일 문제 같은 거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이제 시간 날 때 제가 매일 글을 올리는 게 아니라 필요한 자료 있을 때만 올리기 때문에 알림을 받으셔도 불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밴드를 가지고 막 이렇게 밴드 홍수라 막 아침에 일어나면 밴드 여러 개 와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필요한 자료만 올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장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색하던 창으로 다시 오셔서 자격증을 딴 후에 내가 뭐 상가, 예를 들어서 상가 중개라든지 예를 들어서 토지 중개 또는 아파트 중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식을 좀 많이 받으셔야 되는데 실질적인 자료는 365 부동산 스터디라고 그래요. 그래서 약자로 365 부스라고 치시면 됩니다. 365 부스 하시고 검색을 누르시면 이제 365 부동산 스터디 365 부스라고 해서 띄어쓰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클릭을 하시면 지금 현재 제가 자료 하나 올려놨는데 최근에 국토부에서 주차정법을 개정했어요. 그래서 중개하시다 보면은 새로 개정되는 소식을 자기가 일일이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저기 이런 데 들어와서 밴드 소식 계속 받으시면 남들보다는 또 실전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운영하는 거고, 대부분의 전문가 중에서 유명하신 전문가분들이 다 모여 계시니까 여기서 잘 활용하시면 자격증도 따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에서도 도움이 되는 밴드니까 그렇게 좀 간단하게 소개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밴드에서 뵙겠습니다.